윤재호의 손이 책등에 닿는 순간 다른 손과 스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껴본 여인의 온기였습니다. 도서관 창밖으로 가을 낙엽이 지고 있었고 정은아라는 이름의 여자가 미소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재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아침 6시 30분, 알람 없이도 정확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출근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 아내의 사진이 먼지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닦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그녀가 떠난 후 이 집의 모든 것이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재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깊어진 주름, 어느새 등이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거울 보는 것조차 귀찮아진 게 말입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했습니다. 식빵 한 조각에 우유 한 잔. 요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언제나 적막했고 맛도 없었습니다. 산책을 나섰습니다. 매일 같은 코스,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편의점 앞을 지나 동네 한 바퀴를 더 도는 길이었습니다. 가끔 마주치는 이웃들과 가벼운 목례를 나눴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재호는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조용한 공간, 책 냄새,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 집보다는 여기가 나았습니다. 역사 서적 코너는 항상 한산했습니다. 재호는 천천히 책등을 훑으며 읽을 만한 책을 찾았습니다. 조선시대 인물평전, 손때 묻은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손이 같은 책에 닿았습니다. 재호는 화들짝 놀라 손을 걷었습니다. 옆을 보니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의 여성이었습니다. 온화한 눈매와 잔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도 놀란 듯 손을 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낯선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손끝에 남은 온기가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여자는 책을 재호 쪽으로 밀었습니다. 먼저 읽으라는 뜻인 듯 했습니다. 재호는 괜히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책을 집어들고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책을 들고 열람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책장을 넘기면서도 자꾸만 아까 그 여자 생각이 났습니다. 목소리, 미소, 그리고 따뜻했던 손끝의 감촉까지.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생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묘하게 설렜습니다. 오래 잊고 지냈던 감정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문득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도서관에 올까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재호는 평소와 다르게 저녁 준비에 신경을 썼습니다. 냉장고에서 계란과 채소를 꺼내 간단한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맛도 괜찮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재호는 자꾸 웃음이 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재호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찾아올 줄은 몰랐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내일이 다음 주가 앞으로의 시간이 다음 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재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스스로도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설레는 첫 데이트라도 나가는 것처럼 옷도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남색 스웨터에 회색 면바지, 나름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역사 서적 코너로 향했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실망감을 감추며 책을 뒤적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지난주보다 30분이나 일렀습니다. 조급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보니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정은아. 지난주 헤어질 때 건넨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도 재호를 알아봤는지 반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재호의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습니다. 은하가 다가와 지난번 그 책을 가리켰습니다. 다 읽었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하는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이 흥미롭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책 이야기, 도서관 이야기, 동네 이야기까지. 재호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은하가 조심스럽게 근처 카페를 제안했습니다. 재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2블록 떨어진 작은 카페였습니다. 오래된 건물 1층에 자리한 아담하고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커피 향이 진하게 풍겼습니다. 벽면에는 빈티지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고 낡은 나무 테이블이 정겨웠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하는 아메리카노를, 재호는 카페라떼를 주문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녔고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은하는 평생 음악교사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피아노를 가르쳤고 지금도 가끔 옛 제자들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재호는 회사원으로 살았던 이야기, 은퇴 후 무료하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하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재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인지 재호는 처음 알았습니다. 커피 한 잔이 비워지고 또 한 잔을 시켰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재호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 게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은하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다음 주에도 도서관에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재호는 망설임 없이 온다고 대답했습니다. 은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재호의 가슴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은하가 오늘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재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재호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다음 주는 언제 오나? 은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재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찾아올 줄은 몰랐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안 정리도 했습니다.
일주일이 이렇게 기다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도서관이 아닌 공원에서였습니다. 은하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날씨가 좋으니 산책하며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다고 했습니다. 재호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오후 2시 동네 근린공원 정문 앞에서 만났습니다. 은하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그녀의 모습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재호는 자신도 모르게 넥타이까지 메고 나온 자신이 우스웠습니다. 공원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적막하던 산책길이 오늘따라 생기 있게 느껴졌습니다. 은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온 삶에 대해서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음악에 빠져 지냈고 나이 들어서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게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그게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재호는 은하의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자신도 조심스럽게 아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 후로 혼자 지내왔다는 것, 아들이 있지만 자주 보지 못한다는 것까지. 은하는 재호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위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작은 접촉이 재호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연못 위로 오리들이 유유히 헤엄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지만 은하와 함께라서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은하가 작은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학생이 거의 없지만 그 공간이 좋아서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한번 놀러 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재호는 망설임 없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공원을 나서며 재호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매일 있으면 좋겠다고. 은하와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호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오래간만에 기다려지는 약속이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재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다고. 그런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괜찮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내도 자신이 이렇게 웃으며 지내는 걸 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호는 처음으로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됐습니다. 수요일 오후 재호는 은하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쪽 2층 건물이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하게 관리된 외관이었습니다. 1층은 비어 있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계단을 오르자 작은 문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은아 피아노 교습소. 손글씨로 쓴 문패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재호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은하가 문을 열었습니다. 집에서 보는 모습은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긴 머리를 풀어내렸고 간편한 니트 차림이었습니다. 재호를 안으로 안내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교습소 안은 아담했습니다. 중앙에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 한 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음악 관련 서적들이 빼곡했고 작은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은하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재호는 교습소를 둘러봤습니다. 피아노 위에 놓인 악보들, 벽에 걸린 옛 제자들의 사진, 구석에 놓인 메트로놈까지 모든 것이 은하의 삶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하는 이 공간에서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이 거쳐갔고 그중 몇몇은 전문 음악가가 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재호는 피아노를 가리키며 연주를 부탁했습니다.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건반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였습니다. 부드럽고 깊은 선율이 작은 공간을 채웠습니다. 재호는 눈을 감고 음악에 집중했습니다. 은하의 감정이 음표 하나하나에 담겨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곡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호는 박수를 쳤습니다. 은하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앞에서 연주했다고 했습니다. 재호는 감동받았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음악을 잘 모르는 자신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은하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은하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재호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교습소를 나섰습니다. 골목 끝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오래된 단골집이라며 은하가 자주 온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을 주문했습니다. 소박한 식사였지만 함께라서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없이 걷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은하의 집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오늘 즐거웠다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재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은하는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습니다. 도서관, 카페, 공원, 교습소. 장소는 달라도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편안했습니다. 재호의 일상에 색깔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은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주말에 근교로 나들이를 가자고 했습니다. 단풍 구경하기 좋은 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호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만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쯤 달렸습니다. 산속 작은 절이었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빨강, 노랑, 주황빛 나뭇잎들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 새소리, 바람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절 마당의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은하가 작은 보온병에서 차를 따라줬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단풍을 바라보는 시간이 평화로웠습니다. 은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소중하다고. 나이 들어가면서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외로운 일이라고. 그런데 요즘은 그 외로움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은하를 만난 후로 삶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은하의 눈빛이 따뜻했고 재호의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점심은 절 입구 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산채 비빔밥과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은하가 반찬을 권하고 재호가 물을 따라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은하가 재호의 어깨에 기대잠이 들었습니다. 재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하의 체온이 어깨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을 때 은하가 눈을 떴습니다. 미안하다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재호는 괜찮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 근처에서 헤어지며 은하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다고. 재호도 같은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호는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에서 웃음을 발견했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단풍, 은하의 미소, 어깨에 전해진 온기,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재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은하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이 나이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다시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은하는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의 마음이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이 관계가 깨질까봐 걱정됐습니다. 밤새 뒤척였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솔직해지자. 은하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자. 그 결과가 어떻든 후회하지 않으려면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다음 만남이 기다려지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 재호는 은하를 다시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재호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왔지만 막상 은하를 보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도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재호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은하는 그저 피곤하다며 웃어넘겼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은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문제냐고 물었지만 은하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은하의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억지로 짓는 미소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재호는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손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은하가 놀란 눈으로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재호는 말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말라고, 자신이 옆에 있다고, 무엇이든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플 때도 힘들 때도 혼자 견뎌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은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재호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그 말에 재호의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재호는 제안했습니다. 병원 갈 때 함께 가겠다고. 은하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재호가 고집을 부리자 결국 동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은하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려던 계획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은하의 건강이 중요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하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큰 병이 아니기를,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빌었습니다. 재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은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 날짜를 확인하고 꼭 함께 가겠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은하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병원 가는 날 재호는 일찍 은하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은하가 나왔을 때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게 역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재호는 은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돌려 재호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재호는 계속 은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간 은하를 기다리며 재호는 초조했습니다.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은하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한결 나아 보였습니다. 재호가 급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은하는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약을 먹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재호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병원 올 때마다 함께 오겠다고, 건강관리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은하는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에게 누군가의 보살핌은 낯설면서도 따뜻한 경험이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은하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건강 문제가 해결되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재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하가 괜찮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식사를 마치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고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면서 은하가 말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아플 때라고 했습니다.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고 누구에게 의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재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늙어가는 것, 혼자 아픈 것, 혼자 쓸쓸히 죽는 것. 생각만 해도 외로운 일이었습니다. 은하가 재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두려움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재호가 옆에 있어주니까, 의지할 사람이 생겼으니까. 재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은하도 자신과 같은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재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자신도 은하가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하가 재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대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으로, 미소로, 손의 온기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었을까요?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재호는 은하의 건강 관리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건강한 식사를 챙기고 병원 갈 때마다 동행했습니다. 은하도 재호의 외로움을 채워주었습니다. 음악을 들려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호의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혼자 사는 아버지가 걱정된다며 시설로 들어가라고 설득했습니다. 재호는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이든 아버지가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호는 은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은 반대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재호는 아들의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결정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재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중요했지만 은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은하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하도 자신 때문에 재호가 가족과 갈등을 겪는 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은하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주변의 시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서로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은하가 제안했습니다. 교습소에서 작은 모임을 열자고 했습니다. 재호의 아들도 초대하고 자신의 옛 제자들도 부르자고 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재호는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교습소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재호의 아들, 은하의 제자들, 그리고 두 사람.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은하가 피아노를 연주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재호의 아들도 은하를 직접 만나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아들이 재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면 된다고, 자신이 이기적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호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늦은 밤 모두가 돌아가고 교습소에 재호와 은하만 남았습니다. 은하가 건반 앞에 앉아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브람스의 간주곡이었습니다. 재호는 그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은하에게 다가갔습니다. 음악이 멈추고 은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재호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은하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빈 공간을 채우기에 충분한 온기였습니다. 이 나이에야 비로소 알게 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